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위대한 협상 시작합니다. 제1장 독립혁명 미국과 프랑스 동맹 1778 미국과 영국 간 독립전쟁에서 열세에 있었던 미국, 프랑스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동안 10억 리브르 프랑스 연간 예산의 3배 규모 이상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았고, 프랑스 왕실은 이러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것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1793년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참수되었다. 제2장 루이지애나 매입 1803 1803년 5월 2일 프랑스 재무장관과 미국 대표들은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이양한다는 조약 안에 서명을 한 뒤 악수를 나누었다. 제퍼슨 대통령은 뉴올리언스를 무력으로 탈취하려면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제 미국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와 영국을 합한 면적보다도 더 큰 영토를 확보했다. 1803년 10월 20일 미 상원은 24대 7로 조약안을 비준했고 5일 뒤에는 하원에서도 예산의 지출을 승인했다. 다음 해에는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스와 클라크를 새로 편입된 영토로 파견해 그 지역을 조사하고 개발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다음 세기 동안 서부로의 이민 행렬을 이끄는 데 필요한 초석을 다졌다. 제3장 비엔나 회의 1815 1814년 지난 20년 동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서 대참패를 맛보고 사국 동맹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파리 점령 후 승전국들은 나폴레옹을 엘바 섬으로 귀양 보내고 루이 18세를 프랑스 왕으로 복위시켰다. 그해 5월에 체결된 강화조약은 프랑스에 대한 규정들을 완화시키면서 1792년에 나폴레옹 시대 이전의 영토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전쟁 기간에 영국이 점령했던 영토들도 돌려주었다. 비엔나 회의는 대체로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고,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거의 100년간 전쟁 없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제4장 포츠머스 조약 1905 19세기 유럽에서의 힘의 균형으로 야망이 좌절되자 러시아는 그들의 관심을 동쪽으로 돌렸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부재했던 중국과 조선, 만주는 러시아로 하여금 독점적인 무역요지를 개척하고 광활한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한편 지난 200년간 지속되어 온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이 산업국가로 등장한 일본은 이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러시아의 팽창으로 방해를 받고 또 전략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포츠머스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적어도 수십만 명의 인명을 구했다. 그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과 요동반도와 사할린 남부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고, 그 외에도 만주에 있는 철도의 지분과 북태평양 연안의 러시아 해역에서의 어업권도 획득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그들의 군대를 만주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의 협상 타결로 러시아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던 전쟁을 예방했고,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었다. 일본은 비록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아시아 지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제5장 파리 평화회의 1919 1918년 11월 11일 독일과 4개 연합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간의 휴전은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 지난 5년 동안의 전쟁은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그 흔적을 남겼고 4천만 명의 희생자들은 유럽을 피로 물들였으며, 이런 끔찍한 폐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평화협상의 한 가닥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다. 독일은 철저히 소외되고 약화되고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결국에는 살아남았다. 아돌프 히틀러의 권력 장악은 파리 평화회의 때 독일인들의 가슴에 부당함과 굴욕감을 안겨주면서 미리 예견되었다. 히틀러는 독일인들이 이전에 빼앗겼던 영토들에 대한 미련과 갈망을 계속해서 간직해왔다는 것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는 독일 주변의 포진한 국가들의 산재에 있던 소수 독일인들을 세력 확장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제6장 이집트 이스라엘 휴전 협정 1949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기는커녕 아예 무시해왔다. 이집트는 UN 주재하에 이스라엘과 1대1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소위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다. 이집트 지도자들은 가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발언해왔었다. 이슈 및 현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와 이집트가 영토의 상실을 최소화하려는 시도. 휴전협정은 이집트와 싸웠던 135평방마일의 효력이 미쳤다. 그 중에서 대략 100평방마일은 중립지역으로 남겨졌고 나머지 영토는 이스라엘에 넘겨졌다. 제7장 쿠바 미사일 위기 1962. 쿠바 위기의 발단은 1959년 새해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한 발라니 포렌시오 바티스타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당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과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 지역에 공산당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카스트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심했다. 소련 서기장 니키타 흐르쇼프. 그는 미국 주도하의 쿠바 침공 가능성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방어선도 구축하면서 동시에 핵공격 능력까지 증강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하게 되면 그동안 전략 핵무기에서 절대적인 약세에 있었던 것을 단번에 만회할 수 있고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시간도 20분에서 단 3분으로 단축시키게 된다. 쿠바에 있었던 미사일들과 핵탄두들은 완전히 해체되어 소련으로 보내졌다. 라디오 뉴스를 통해 결과를 알게 된 쿠바의 카스트로는 소련의 굴복에 화가 치민 나머지 거울을 박살내버렸다. 또한 터키에 배치되어 있었던 미국의 주피터 미사일들은 이듬해 완전히 철수됐다. 제8장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1986. 쿠바 위기를 넘기고 24년 후 미소 양국의 핵 보유량은 20배나 증가했다. 양국 모두 발사명령 몇 분 안에 발사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바야흐로 세계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절멸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협상을 할 때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최후 통첩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위층과 협의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상대방을 방에 남겨두고 자리를 떠라. 또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넣지 말고 당황하게 만들지 말 것이며 굴욕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여기까지 위대한 협상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